아 괜찮아. 첫 번째 거는 잘할 거야. 첫 번째 거는 잘할 거야. 16번. 아, 미안. 아우 고마워요. 아우 안 알려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볼 필요 없고. 얘. 시험지를 안 받아서 근데 시험지가 뭔 소리인가 하겠다. 이 녀석.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초항부터 등차수예요. 게다가 아시겠지? 상수항이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좀 점프 좀 뛰어도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쓰고 들어갔거든요. 제 프리스타일이 제가 혼자 풀 때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녀석이 이렇게로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맞추냐면 얘가 A1이라고 하는 녀석이 P 더하기 Q거든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P 더하기 Q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상수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두고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SN이다 보니까 PN 제곱 더하기 QN에서 P의 n-1의 제곱 더하기 Q의 n-1이지 않습니까? 이거 빼주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네, 똑같이 나옵니다. 이 녀석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생략됐다.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SM100, SM-1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 녀석.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다시 말하면 변수만 조금 바꿔주면 요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친 게 P 플러스 Q다. 그러면 저는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보지 않았거든요. 아예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그러면 시그마 n은 1서부터 10까지 an 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어? 2pn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하는 녀석을 집어넣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n을 작동하는 시그마니까 2p 상수고 마이너스 p 플러스 q도 상수죠. 그렇죠? 내보낼게요. 그러면 2p 곱하기 얼마? 2분의 10 곱하기 11 이 녀석이요. 그 다음에 10배가 될 거예요. 누가?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하는 지금 이 녀석이야.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서 겁먹지 마시고 미셔야 돼요.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나왔네. 왜 겁먹을 수가 있냐면 너무 복잡한데? 더러워 보이는데? 그래도 넣으셔야 돼요. 그래도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10p거든요. 110p 빼기 10p 더하기 10q 이렇게 나옵니다. 그 녀석이 p 플러스 q라고 얘가 설정을 해줬어요. 이 녀석이 이쪽에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이냐면 100p 더하기 10q니까 P하고 Q 사이에 관계가 뜨더라 라는 거죠. P 넘겨올게요. 그러면 99P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Q 저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9Q 이렇게 나와요. 괜찮죠? 그러면 Q라고 하는 녀석은 몇이었었냐? 마이너스 11P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보냐? 한 문자를 이제 P로 다 대체시켜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번잡하게 쓸 게 아니라 EPN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Q 대신에 제가 몇을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1P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EP에 여기가 마이너스 12P거든요. N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녀석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P만 딱 모르는 겁니다. P만 딱 모르는 거죠. 이 P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관계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근데 웃긴 거 여기서 조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첫째 항이 양수라고 그랬거든요. 초항이 양수라고 그랬어요. 거기 맨 첫 줄에.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1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란 말이에요. 그 녀석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P값은 뭐예요?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어디서 쓰이냐? 저희 다에서 쓰이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 그거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진위 여부 따질게요. 야 A6가 0이냐? 예. n자리에다가 6 집어넣자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이 바로 맞죠. 기억이 맞는 말. 두 번째, 시그마 k는 1서부터 6까지 ak. 그러면 니은 모드 봅시다. 니은 시그마 글씨 괜찮으세요? 보이시나? 괜찮아요? k는 1서부터 몇 가지? 6까지 2p에 여기서 케이스 작업을 했으니까 저도 케이스 해요. k-6 이 녀석이요. 그러면 2p 내보내. 그 다음에 시그마 때려버릴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오네요. 이 녀석이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여기가 21에서 36을 빼라.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5요. 그러면 이게 몇 P냐면 마이너스 30P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로 주면 좋았을 텐데 얘가 뭐라고 물었냐면 3P 더하기 3Q냐 라고 물었거든요. 이 녀석이요. 이게 Q가 지금 몇인 걸 알았었냐면 아까 마이너스 11P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1P 집어넣으시면 3P에서 33P를 빼겠다. 맞아요. 이 녀석이 성립하죠. 그래서 니은도 맞게 됩니다. 이 녀석 아시겠죠? 니은까지 맞다. 다음에 디귿은 이쪽에다가 이제 먼저 볼게요. 이 녀석이 얘가 A1의 절대값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AN이 2P 그 다음에 n-6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 녀석이 A에 있어요. 이 녀석이요. 여기에다가 시그마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AN이 지금 이 녀석이었으니까 시그마 n은 1서부터 10까지였나? 10번째까지 한다고 했었죠? 네, 이거 정리해봐라. 처음에 계속 양수입니다. 몇 번째까지 양수예요? 5번째까지 양수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P에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가 마4. 3 집어넣었을 때가 마3. 그 다음에 마2. 그 다음에 마1. 이렇게 써도 될까요? 실! 이거 괜찮으세요? 여기까지가 양수세요. 이게 오히려 양수입니다. 그렇죠? 6번째는 제로고요. 7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부호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p에 1,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이렇게요. 이 녀석이죠? 이해되셨나? 제가 부호 집어넣으면서 부호를 바꾸는 게 이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가 2P로 묶었을 때 여기가 지금 몇이었냐면 마6, 마15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빼라. 누구를? 5니까 10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몇이냐면 마이너스 25, 50P.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얘 아니죠. 그죠? 네, 틀렸다. 그래서 이 녀석은 나가요. 그래서 기억 니은을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7번 먼저. 17번. 그 조건들 다 읽으셨나요? 네. 그냥 시선으로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뾰족하게 들어가는데 이 각도 똑같아요.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먼저 체크를 할게요.
여기요. 이 녀석. 그 다음에 얘네들은 빨간색은 전부 다 루트이다. 전부 다 루트이다. 이 빨간색들은 전부 다 루트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을 부여를 해주면 A, B, 그 다음에 C, D, E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타도 있죠. 근데 거기서 세타라고 언급은 안 하는데, 네, 저는 여기하고 여기를 각각 세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를 구하라고 했었냐면, 야, 이 녀석을 알파벳 좀 잠깐 부여합시다. 저는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할게요. 야, A, B 곱한 값 구해 라는 게 질문입니다. 지금 이 녀석에서 A, B 곱한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질문. 다음에 조건에서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A 더하기 B는 3입니다. 이 녀석이요. 그냥 그림에서 나와 있는 거 다 표시했고, 그 다음에 둔각이 있고, 둔각이 좀, 외접업 반지는 얘기하니까 그 삼각형 ADE 이 녀석이요. 여기서 삼각형 ADE 외접업 반지름 4분의 3.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문제 나중에 푸실 때 조심하세요. 가끔씩 그거 잘못 읽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세타에 대한 삼각비는 찾으셨나요? 이 녀석이 괜찮으세요? 찾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얘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인 세타분의 여기서요 사인 세타분의 누구? 루트 2요. 이 녀석이 지금 얘 2배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크로스 곱한 게 같으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나오실 겁니다. 됐죠? 예. 아예 여유 있게 코사인까지도 다 찾고 시작하세요. 코사인까지도 다 찾고 시작하세요. 코사인 세타가 뭐 당연히 대신 코사인은 음수여야 됩니다.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20이 9분의 8이거든요. 제가 곱해주면 편하죠? 그럼 9분의 1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만 쓰지 않게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 녀석이. 뭐 어차피 물어볼 때 항상 써놓고 시작하는. 헷갈릴 때 도형 잘 안 보이는데 항상 다 삼각함수 뭐 사인 노트 써놓고 코사인 노트 써놓고 이거 뭐지? 이 조각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어려웠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녀석이 찾았어. 여기까지 왔을 때 난 문제가 금방 쉽게 풀릴 줄 알았지.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당연히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A하고 B하고 끼인각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어보지 않겠다는 거는 보통 아니거든요. 이건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선분 BD를 한번 이어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분 BD 제곱은 몇이 나오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세타 이 녀석이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 뭔 생각을 하셨을 거냐면 곱셈 공식 변형을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왜? A 플러스 B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을 누구였다? 여기다가 한번 더 쓸게요. 여기다가 이 녀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플러스 3분의 2AB니까 이 녀석을 곱셈 공식 변형을 가지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여기가 2AB가 튀어나올 테니까 이게 3분의 6AB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AB로 가져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였으니까 9 마이너스 3분의 4AB요. 여기까지 왔어. 뭐에서 갑자기 벙 쪘냐면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저걸 알아야지 지금 이 값이 뜨는 거잖아요. 곱한 값이. 그럼 선분 BD제곱을 구해야 되냐? 보통 다른 문제들은요. 얘 사각형 ABCD를 둘러싼 원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쪽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금방 풀렸었거든요.
이 녀석이. 근데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는 그냥 망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맞죠? 이게 외접원이 존재한다는 말도 없잖아요. 지금 이 녀석이. 이해 가셨나요? 이 녀석이 외접원이 존재한다는 말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분 비례제곱을 어떻게 구하지? 이 녀석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끄는 게 저 빨간색 3인방이었습니다. 이거 시험장에서는 생각하기 힘들걸요. 이 녀석. 이 녀석이 여기가 지금 A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 녀석이 지금 B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 BCD의 외심이 A입니다. 이게 각곡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조리 동일하거든요. 이 녀석이 한 이 정도에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서 이 녀석, 여기에서 이 녀석, 여기에서 이 녀석이 죄다 루트 2로 갔더라. 그게 무슨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외접은 중심이더라. 이 녀석이요. 그럼 그거 다 뭐 어쩔 건데요, 선생님? 아니야.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사인 세타 분의 누구? 선분 BD가 이 외접원의 누구다? 지름이더라 라고 하는 녀석이요.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선분 BD 이 녀석이 외접원의 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인 게 공개됐으니까 이 루트 2요. 그래서 선분 BD는 이 루트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 루트 2 사인 세타 이 녀석의 3분의 2 루트 2요. 그러면 몇이 나오냐면 3분의 8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여기에다가 빼어 박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녀석이 9분의 64 이렇게 해서 마감을 지으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저 비례를 내가 어떻게 찾지?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외심까지 이렇게 뭔가 주어지는 문제들을 많이 안 다뤄봤었으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잘 넘기시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혹시 좀 놓치신 분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좀 봐가면서 한번 또 보세요. 이렇게만. 여기서 한동안 시간 좀 썼을 때 결론 알고 보니까 쉽지. 알고 보니까 쉬운데 문제 풀 때는 안 보였었어요. 저는 아주 한참 고민했어요. 네, 원이 있었고요. 이 녀석에서요.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였고 이 녀석이 B였고 이 녀석이 C였고 이 녀석이 D였어요. 이거는 약간 중국계열 좀 활용하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한데 이 녀석이요. 자, 그래서 알고 있는 걸 좀 표시할게요. 자, 여기가 1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거 2배였다. 그리고 나서 누구랑 누가 똑같다라고 했었냐면 각 BAC, BAC요. 여기요. 이 녀석 각도요. 그 다음에 CAD. 뭐야? 각이 2등분 됐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겁니다. 여기 세트하고 여기 세트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A씨가 만나주면 저쪽으로 2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또 이어줬는데 이렇게 이 녀석은 2라고 명명하겠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사각형 ABCD 면적이 ABE의 9배다. ABE 이 녀석은 이 녀석의 9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가 좀 떠오르셔야 되냐면 각의 2등분이 돼 있다 보니까
B 2대 2D가 1대 2가 나오셔야 돼요. 이건 맞죠? 이 녀석. 그래서 그렇게가 여기가 세타 각 이등분 됐으면 1대 2다. 여기는 알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세팅합시다. 여기를 넓이 S라고 부를 거예요. 이 녀석은. 그러면 1대 2라는 거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여기 왼쪽 날개가 몇 S냐면 ES예요. 맞죠? 이 녀석이 ES였습니다. 이렇게가. 그러고 나서 지금 뭐 9배다라고 가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1대 2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S, ES. 그 다음에 조금 난감해지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남아있는 게 지금 몇 S냐면 9S가 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인 건 좋지만 여기 길이가 2라는 건 준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맞죠? 이거 길이 2라는 건 처음에 없어요. 이 녀석이.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얘네들을 표시할 수 있냐? 예, 있습니다. 9S인데 그렇죠? 전체 사각형이 9S인데 얘네 둘이 몇을 가져갔냐면 3S를 가져갔으니까 나머지가 6S거든요. 6S를 1대 2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쪽 사각형에서도 밑변들이 1대 2였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몇 S? 2S였던 거고 여기가 4S였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가. 그러면 뭐야? 얘가 넓이가 2S인데 얘가 넓이가 2S라고? 그러면 마치 이 밑변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높이와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높이가 일치했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등변사다리꼴이네 라는 얘기가 보장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 된 상태에서 우리는 걔가 뭘 구하라고 했었냐면 ABCD 전체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S 찾으셔야 돼요. S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S를 어떻게 찾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녀석에서 뭐 딴 거 제가 표시 안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갖다가 지금 찾아낼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뭘로 찾죠? S 값을. 여기는 2가 확실해졌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닮음이죠. 그죠? 네, 닮음입니다. 그러면 1대 2였을지 넓이비가 1대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었다? 2였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리고 나서 그럼 뭐야?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고 얘는 1대 그리고 4변 길이가 다 떴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음에 드신다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이 문제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냥 원리를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길이 알아. 이거 길이 알아. 이거 길이 알아. 이거 길이 알아. 그랬을 때 넓이 한쪽 구해봐.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왜 그러냐면 코사인 법칙을 양쪽으로 작동을 시키잖아요. 양쪽으로 작동을 시키면 얘가 나오잖아요. 이 녀석의 제곱이. 그게 이쪽 각하고 이쪽 각하고가 합쳐서 파이기 때문에 한쪽 코사인 값이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이었다. 그러면 다른 쪽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가. 그래서 이항시켜서 가주면 코사인 값이 뜹니다. 이 녀석이. 맞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왕이면 뭐 여기에서 뭐 이걸 쓰셨 어느 거 쓰셨나요? 보배 이거 푸셨죠? 저 뒤에 값을가다 시간이 없어서. 네네네. 이거 마음대로 어느 거나 이 세트로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여기 알파고 할게요. 이 녀석이. 그러면 여기가 뭐다? 파이 마이너스 알파. 괜찮지? 이 녀석이. 자 갑시다. 그러면
야, 선분 AC 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얼마? 4 더하기 4 마이너스 2이 곱한 거에 2배 4, 8.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이렇게요. 그런데 다른 쪽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1 더하기 4 마이너스 4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이 지금 여기가 알파로 바꾸는 대신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약 해주면 12 코사인 알파가 3이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4분의 1이었다. 이렇게가 나온다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가 4분의 1인 걸 알아? 그러면 사인 알파는 삼각형에서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제곱해주면 16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16분의 15해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15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게임이 끝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쪽 넓이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 6S에 해당했던 이 녀석이 2분의 1에 2, 그 다음에 사인 알파 4분의 루트 15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요거 없으면 여기 없으니까 6S가 2분의 루트 15거든요. 이 녀석이. 그러면 9S라고 하는 녀석이 전체 뭐 요거 구하라고 했으면 뭐 6으로 나누면 되고 전체 9S라고 했으니까 6분의 9 곱해야 되죠. 2분의 루트 15한테 6분의 9 2분의 3 그래서 4분의 3 루트 15가 전체의 넓이였다 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요거는 좀 쓰다 보면 중학교 거를 활용해서 좀 길이들을 채우다 보면 아이디어를 떠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코사인에 대해서 서로 부호가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거 활용해서 뭐 AC 길이를 찾아낼 수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이 녀석이. 중학교들은 이거죠. 그죠? 여기 0.5 피타고라스 뭐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중학교 방식은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풀어도 충분히 됩니다. 자,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 한번 문제 다 하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죠. 시우도 아직 요거는 23번 문제 처음 보실 테니까. 비행까지 등비 수열인 건 아니에요. 비행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수열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점화식 문제가. 이거를 세게 내겠다는 건 고2한테 고3은 어쩔 수 없지. 고3은 어쩔 수 없는데 고2한테 이거 수요를 이거 정하신 분들을 세게 내겠다는 건 좀 글쎄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A n들은 막 있어요. A 1서부터 시작해서 A 양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A 2 공비 곱해 나가겠죠. 그래서 A 1 R, A 3, A 1 R 알고 있는 건데 4까지만 써볼까요?
이따가 이건 지울 거예요.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Bn들이 있는데 B1 이퀄 A1으로 똑같이 주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B2 찾을 때 야 너 B2 찾을 때 뭘로 찾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봐라? 얘하고 얘를 비교해라 라는 겁니다. B2를 찾으려면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A1하고 A2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아래 거가 크다. 그러면 이거를 몇 배 쳐라? 2배 쳐라 라는 얘기고, 여기가 크면 이걸 써와 라고 하는 얘기라서 더럽게 복잡해 보여요 이 녀석이. 거기다가 첨자도 똑같으면 좋겠는데 이거 무슨 첨자도 바꿔가면서 여기서는 n 플러스 1이고 여기서는 n이니까 이게 막 난잡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점화식이 원래 갈래치기인데 이거는 갈라치기에다가는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생각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얘가 크냐 얘가 크냐는 공비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녀석이.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어떻게 세팅했냐면, 얘들아 이게 위에 거보다 커지게 하려면 양수였으니까요. 처음에 A1이 양수였으니까 아래 거가 더 커지게 하려면 공비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공비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거보다 작아지게 하려면 공비가, 나는 축소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었나 라고 생각하다 아차 싶었습니다. 뭔가 아차 싶었냐면 공비가 음수일 때는 이걸 또 어떻게 세팅해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한참 고민하다가 저는 답을 참고했어요. 이게 결국엔 답을 참고했는데, 여러분들 그 답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이게 양수면서 이게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고 있어? 안 돼 라는 얘기거든요. 공비는 무조건 음수여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왜 공비가 무조건 음수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추항이 양수입니다. 그렇죠? 공비가 양수다. 0보다 1보다 크든 작든 그냥 양수다. 그러면 이놈 시계들 계속 양수예요. 그렇죠? 계속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B도요. A의 부호를 바꾸는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이 녀석이. 그러면 얘는 계속 양수가 되고, 만약에 공비가 양수면 이 녀석이 공비가 양수면 이거 계속 양수고, 얘도 결국에는 부호를 바꾸지는 않았으니까 계속 양수가 된다는 거야. 너 양수 값들을 더했어? 음수야. 여기에서 양수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비 자체가 음수였구나 라는 거로 봐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로 나누려고 했었는데 필요가 없다. 알겠지? 공비는 무조건 음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기니까 공비는 음수여야 된다 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에서 얘 때문에 공비 R은 몇이었다? 음수여야 된다. 이 식입니다. 이걸 생각 못하면은 아니면 이걸 나중에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서 시간 썼다가는 큰일 나요. 이걸 처음부터 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A1이 더 크네요. 그렇죠? 음수를 곱했을 테니까. 그럼 이쪽에서 강세였으니까 이쪽이 더 클 때는 뭐 한다? 이걸 그대로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쪽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몇이 된다? A1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의 비교를 통해서 B3를 결정합니다.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음수였을 것이고 얘가 지금 양수였을 테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커요. 이 녀석이. 그러면 A3가 클 때는 A2보다 A3가 클 때는 A3를 몇 배 해라? 2배 해라 라고 하는 녀석이었거든요. 이 녀석. 그래서 이 녀석은 2A1 R의 제곱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B4 이 녀석이요. B4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뭐가 나와? 음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네 둘의 비교를 통해서 비포를 결정하는데 이번엔 이쪽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쪽이 더 크네 라고 했으면은 누구를 가져와라? 큰 녀석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라 라고 했으니까 A1 R의 제곱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한 사이클만 더 나가고 점프 뜰게요. 이 녀석이 A6라고 하는 녀석은 A1 R의 5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다 써놓을게요. 양, 금 이렇게 됩니다. 이 비교 이쪽이 더 커, 아래쪽이 더 커.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너는 이거를 2배 해와 라고 했으니까 B5는 이 녀석을 2배 2A1 R의 4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비교를 통해서 B6를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쪽 위에 거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저쪽 이쪽이 더 크니까 예 A1 R의 4제곱을 가져오겠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괜찮으세요? 이 녀석들? 그러면 이 녀석들은 여기는 빼고 이 녀석 빼고 여기가 이쪽으로 갈 때 왜냐면 이쪽에서 이쪽은 2R제곱 곱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R제곱 곱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마다 R제곱을 곱하는 놈이 있나? 라고 하는 놈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녀석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R제곱을 바꾸는 곱하는 녀석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쪽 빨간색 쪽하고 파란색 쪽, 홀수 쪽하고 짝수 쪽은 초항 차이만 좀 벌어질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가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A3, B3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안 했죠? 20까지 하나 이 녀석 20까지 한 녀석이 마이너스 A1이다 이 녀석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는 이거 합친 것도 지금 처리할 수 있으실까요? 이거 CN이라고 하죠. CP라고 하죠. 그러면 C1이 얼마야? 2A1 C2 보기 안 좋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각각 처리합시다. 그러면 각각 처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각각 들어가겠다. 그럼 첫 번째 시그마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지금부터 그냥 A라고 할게요. 공비의 항 개수제곱 20제곱 마이너스 1 이 녀석 그 다음에 플러스 얘네들 싹 다 처리해야 됩니다. 얘네들 싹 다 처리해야 되는데 1부터 20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가 이렇게 하죠. 제가 요 녀석을 비엔드를 더 할 건데 얘를 제가 만약에 2로 처리하면은 이 주저만큼 A1을 2배 쳤거든요. 괜찮으세요? 그럼 더 할 때 요거에서 마지막에 A1 한 번만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얘네 둘이 합친 게 얼마? B1 더하기 B2가 계산을 좀 줄이고 싶어서 3A1 한다. B3 더하기 B4는 몇이냐면 요 녀석이니까 3A R 제곱이요. 그 다음에 B5 더하기 B6는 몇이냐면 3AR 4제곱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걸 지금 20번째까지 가고 싶으면 나는 이게 몇 번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10번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이 10번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기서 공비는 R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그 다음에 공비의 R제곱의 항 개수 20번이겠죠. R제곱이 10번이니까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 녀석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계산하실 때 여기 초항을 좀 변형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A1을 한 번 빼주신 게 지금까지 시그마예요.
그죠? 그게 지금 몇이었다? 마이너스 A1이래요. 이렇게 가. 그러면 얘하고 상자되면 얘가 제로죠. 이 녀석이. 그러면 R-1분의 R-1은 똑같이 돼 있고 그렇다면 어차피 이건 저기니까 제가 이만큼은 그냥 다 어차피 날리셔도 돼요. 저쪽이 오른쪽이 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몇이다? R의 20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 R의 20제곱 마이너스 3이 몇이었다? 0이었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좀 이상하신데? 괜찮아? 그러면 이 녀석 4R 20제곱은 4였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R의 20제곱은 얼마다? 1이다. 괜찮죠? 그러면 공비는 지금 몇 자리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짜리더라 라고 하는 지금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내가 공비 마이너스 1 맞니? 마이너스 4예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A 공비 저쪽에 알제곱 마이너스 1.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미안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냐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그쵸? R제곱 마이너스 1. 미안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R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남는 게 누구였었냐면 R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가? 플러스 3인가? 이 녀석이야. 됐죠? 괜찮으세요? 그 녀석이에요. 괜찮나요? 근데 R 20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R이 1입니다. 그러네. 아까 말도 안 되는 거 있지. R이 1이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R이 얼마야 된다? 마이너스 4. 네, 이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각각 몇 개씩 찾아주는 거죠. 여기 다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항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비도도 다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찾을 필요가 없을걸? 초항하고 공비를 찾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 녀석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더한 거 보세요. A2 더하기 B2요. 얘 더하기 얘였었잖아요. A에 누구? R 플러스 1. 그 다음에 A3 더하기 B3 3A에 누구였었냐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같이 3A 마이너스 그 다음에 A2 더하기 A 이 녀석에 A를 묶었을 때 이거 그럼 A 삭제됐을 때니까 3 곱하기 16 그래서 이 녀석 마이너스 16이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게 그냥 오히려 계산 편하게 하라고 주는 그거였던 거죠. 이게 결국에는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영동을 물어주면 전부가 끝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받은 거 답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해석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내가 보통 뭐 어디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좀 곤란해요. 중흥도 그렇고 속내도 그렇고 뭐 다들 어려운 문제들은 어렵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중흥이 좀 더 수능형에 가까운 문항들이고 속내는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좀 딱 한정돼 있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입니다. 요거 속내. 자, 얘들아 속내 눈으로 봤을 때 하는 문제 있나요? (20번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0번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21번 점화실 때 있고 그 다음에 중흥은 어떤 거? 네, 점화실 다 내네. 안 내는 경우가 없군요. 점화실 다 내네. 11번은 삼각함수 그릴 때 저게 18번 요상한 거 나왔고요. 네, 16번. 중흥이 더 센 것 같습니다. 네, 중흥이 속내하고 중흥하고 딱 눈으로 봐도 중흥이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이 녀석이. 그래서 지금 몇 분이세요? 아, 네.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중흥 몇 문제만 좀 같이 좀 언급하죠. 알겠죠? 네, 중흥 몇 문제만 좀. 피곤하시면 좀 눈 좀 붙이시고.